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태국 내각이 고급 인재와 글로벌 투자자 유치를 목표로 LTR 비자 기준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비자는 고급 기술 전문가, 재택근무 전문가, 부유한 글로벌 시민, 은퇴자를 대상으로 최대 10년 체류를 허용하며 소득세를 17%로 낮추고 이민국 신고 주기를 연 1회로 완화했습니다. 개정안은 고급 기술 전문가의 범위를 대학 직업학교 강사로 확대하고 경력 요건을 폐지하며 해외 고용주의 수입 기준을 미화 5천만 달러로 인하했습니다. 또한 부유층의 소득 요건을 폐지하고 장기 투자 자산 보유를 중시하며 동반 가족 범위를 부모와 부양가족까지 확대했습니다. 타니 주한 태국 대사가 한국 국회에서 열린 아세안 주한 대사와 우원식 국회의장 간 오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 아세안 국회 우호협력협회 신임의장들도 함께했습니다. 타니 대사는 태국 정부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민 역량에 신뢰를 표하며 현재 정치적 상황 극복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 10일에는 대전 테크노파크와 만나 태국,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협력과 투자 기회를 논의하며 4월 말 태국 한국 비즈니스 위크와 12월 한국 기업인단의 태국 방문에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패통탄 총리가 성소수자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동성 결혼법 시행을 축하하며 정부 청사 앞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법은 20년간의 노력 끝에 태국이 아시아 세 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로 기록되며 총리는 이를 다양성과 사랑을 존중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총리는 사랑은 성별과 관계없이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성과가 태국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상징한다고 언급했습니다. 1월 23일에는 이를 기념하는 대규모 축하 행사가 열릴 예정으로 총리는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이번 성과가 모두의 자부심임을 강조했습니다. 태국 산업부 장관이 중국산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철근 공장 설립 금지 명령을 5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0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국내 철강 공장의 경쟁력 약화와 폐쇄 사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태국산업연합회는 2025년 철강 수요가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중국의 시장 점유로 국내 생산량은 기존 1,800만 톤에서 600만 톤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나 보조금 상쇄 관세와 같은 강력한 무역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차이 상무장관이 중국 대기업 COFCO 바이오와의 계약을 통해 약 98만 톤의 태국산 카사바를 80억 바트 규모로 수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태국 내 신선 카사바 약 300만 톤을 구매하며 카사바 산업 전반과 농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격 안정과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상무부와 중국 대사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태국은 2025년 카사바 가격을 킬로그램당 2.53바트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수리아 태국 교통부 장관은 2025년 춘절 기간 1월 24일부터 2월 2일 동안 약 400만 명이 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중국인 관광객은 약 7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모든 관련 기관이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을 도입해 공항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지시했습니다. 공항공사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 따라 항공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며 조류 및 동물 위험을 관리하고 생태계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안전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에너지규제위원회가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하며 현재 단위당 4.15바트인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3.70바트로 인하하는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과 탁신 전 총리의 아이디어에 따른 것으로 초기 분석 결과 비용 구조상 즉시 3.70바트로 낮추는 것은 어렵지만 일정 수준 인하 후 추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투자청이 탁신 전 총리가 중국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태국 내 내연기관 자동차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균형 유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산 부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조 부품에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태국산업연합회 및 자동차 부품 협회와 협의하고 있으며 2개월 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태국을 내연기관화 전기차의 허브로 유지하기 위해 EV 배터리 생산시설 유치와 재활용 공장 설립 등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러한 방안을 통해 태국을 아세안 1위 및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콕 수쿠밋의 한 미용실에서 불법 외국인 노동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미용실 2층에서 태국인 및 외국인 고객이 미용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 국적 미용사 4명과 미얀마 국적 여성 1명이 적발되었습니다. 한국인 4명은 관광 비자로 입국해 노동허가 없이 일하고 있었으며 미얀마 여성은 노동 허가가 있었으나 태국에서 금지된 미용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태국법에 따르면 미용업은 외국인이 종사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불법 노동자는 최대 5만 바트 벌금, 출국 명령 및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이 램차방 항구에서 전자 폐기물 256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화물은 1월 3일 또는 6일경 일본에서 9개 컨테이너, 홍콩에서 1개 컨테이너가 반입된 것으로 화물 신고서에는 중고 금속 및 금속 스크랩으로 기재되어 검사를 피하려 했습니다. 검사 결과 전자제품 부품과 사용 불가능한 전자 폐기물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2020년 태국 상무부가 발표한 전자 폐기물 수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태국 특수수사국이 방콕 후에이쾅 지역의 찻집에서 중국인 브로커를 체포했습니다. 브로커는 미얀마 출신 노동자 9명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이송해 중국 자본의 온라인 판매 회사에서 강제 노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캄보디아 깐달주의 꼬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착취 및 유사한 형태의 인권 침해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최소 5명 이상의 공범과 함께 노동자를 협박, 기만, 강제 수단을 동원해 해외로 이송하는 국제 인신매매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콕시 대변인이 2월 5일부터 7일까지 예정된 고이케 도쿄도지사의 방콕 방문과 관련해 차차 방콕시장이 이를 환영하고 양 도시 간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대응, 고령화 사회와 낮은 출생률 문제, 혁신 및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 등을 주제로 지식과 경험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방콕시는 관련 부서에 준비를 지시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두 도시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방콕과 도쿄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도시 네트워크 회의, 아시아 주니어 스포츠 교류 게임, 감염병 대책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